자, 지금 이런 얘기가요. 국민의힘에서 나와요. 더불어 도마뱀 코인 공동체. 그러니까 뭐가 자꾸 뭐 꼬리 자르기를 한다. 이거 뭐 혹시 뭐 같이 연관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 제기를 하면서 나온 표현들인데 여기서 밑에 있네요. 이재명 연관성 제기하는 이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 얘기를 계속 꺼내놓고 있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 김남국 위원을 위시한 철험의 의원들이 저희 친명 그룹을 형성해서 굉장히 옹의를 많이 했습니다. 네. 홍위병처럼. 이 과정을 겪은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 김남국 의원을 바로 손절하고 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자, 이재명 대표의 모습가 있었는데 오늘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뭔가를 좀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죠. 이재명 캠프 P2E 합법화 공약에 주목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속 요새 뭐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게 게임 관련된 내용인데 그 옆에 보면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김남국에 왜 끼고 돌았는지 은밀한 흑막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서 계속 의혹 제기를 가게 해요. 자, 이거를 한번 좀 따져 보겠는데 유기찬 변호사께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이게? 그간의 P2E 합법화 개입산업진흥법이요. 이게 이제 공동 발의돼서 처리되는 과정, 물론 이제 그 결과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 P2E에 대해서 저것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세국 정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특보단장을 했던 모 인사도 가상화폐 관련돼서 본인들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런데 저것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반대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합당한 근거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게 더 높다든가 이런 식의 합당한 근거 없이 저렇게 갑자기 이제 추진을 했는데 그 추진한 배경을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당시에 또 온라인 무슨 소통당장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김남국 의원과의 건의를 했거나 김남국 의원이 최소 상의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죠. 그렇다면 저 P2E 법률안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바다 이야기 아시듯이 게임장 아케이드 그 당시에 2004년도에 그것 때문에 사행공화국이라는 소리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 게임입니다. 온라인 경우에는 이건 사실은 공간적 개념도 필요 없어요. 그다음 저 사행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다시 재판될 텐데 저런 걸 그냥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고민하에 걸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심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항은 윤석열 공약과 이재명 공약 거의 비슷했습니다. 사실 물론 하태경 의원도 부분 할 뻔했다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선 당시에 양쪽에서 다 고민했던 내용들이다. 제가 관련 업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만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김남국 의원이 그런 고의를 갖고 있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지. 윤석열 NFT 없었습니까? 이재명 NFT 다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다만 무슨 캠프 담장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만은 게임 학계의 의견이 다소 보수적입니다. 근데 블록체인 학계라든지 디지털 말하자면 그 파이낸스 하는 분들은 토큰 이코노미 일환에서 실제로 중국하고 한국 뭐 베트남 정도만 맡고 있지 전 세계가 이게 가능한 한딴 새로운 사업이다. 실제로 보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자. 왜 로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의욕적으로 코인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은 정확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코인 전수조사하면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그 공격이 뭡니까? 김남국과 이재명이 코인 갖고 자기 배불렸다 그 공격 아닙니까?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 대선 때 나왔던 그런 걸 찾아보면 된다 이 말씀인데 그럼요.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김남국 의원이 뭐 워낙 코인이 많이 등장하는데 마지막으로 거의 등장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신생 코인에 30억을 투자했는데 이게요. 원래 갖고 있었던 위믹스라는 코인 이게 처음에 시작된 코인인데 여기에 있는 이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인 이게 클레이페이라는 거하고 바꿨다고 합니다. 30억 원어치랍니다. 출시 한 달 된 신생 코인을 거액을 이거 투자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도대체 이런 거액을 투자하는 거는 단순히 투자의 배포가 커서 그런 거냐? 아니면 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양우석 전 의원님, 양우석 전 의원 같으면 30억씩 이런 데 투자할 배포 있으세요? 그 정도 돈이 없어요. 만약 있으시면. 나는 1조가 있으면 드라마에 투자할 거예요. 아니, 그런 그 얘기, 글을 그 얘기 딴 썼는데 얘기고. 아니 그거는 저한테 물어볼 내용이 아니에요. 예. 돈 30억 있는데 너 어떻게 쓸래? 예, 예. 라고 하면 수많은 고민들을 할 것 아니에요. 예, 예. 내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서 전문 지식이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나의 예측이 가능한 종목에 내가 넣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 예, 입장에서. 그렇겠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방송이나 통신에 투자를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역보다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거는 네. 그 양무석 전 의원의 말씀인데 다 앞에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상황을 보고 밑에 두 가지 물음표가 있죠. 이렇게 의심하는 게 비합리적입니까? 저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저거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한다니까요. 의심은 할 수 있는데 예. 저게 사실이냐 이야기하면서 전제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는 실제로 거래소를 하나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위믹스와 관련해서는 업비트에서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비스무로 갈아탔고 다시 업비트로 빼가지고 그것을 또 이게 카카오페이거든요. 크레이톤이라고 하는 카카오가 하는 NFT 콘텐츠를 사기 위해서 저렇게 페이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갑을 세 군데 네 군데 또 관련 계좌를 전혀 다른 세 개 네 개 은행에 넣고 활용했다는 면에서 또 실제로 말하자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아닌 자코인에 저렇게 몰빵을 했다는 면에서 전문가들 보기에도 말하자면 혈을 내두를 정도의 이상한 일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고 또 메타콩즈 같은 경우도 메타콩즈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사실 NFT 프로젝트인데 NFT는 없이 메타콩즈 페이만 샀다는 것도 비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감독기관 혹은 뭐 다른 곳에서도 상당히 이상한 흐름이 있다라고 보게 된 배경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검찰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한 상이잖아요. 가보도 내역 같은 걸 확보해서 한번 들여다 볼 거예요. 이거는 아마 정확한 수사 상황이 끝나면 밝혀질 것으로 일단 좀 기대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제 그 어떤 신뢰가 좀 가는 이런 코인에 투자했다면 괜찮은데 소위 이게 이제 김치 코인, 막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돼도 아까 신생 코인 뭐 이런 그렇죠. 거였어요. 뭐 몇천 원 하던 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가다가 다시 또 폭락하고. 예. 근데 이 김남국 의원의 그 투자 패턴을 보면 예.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해요. 김남국 의원이 샀다 하면 올라가고 또 팔면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그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표, 민주당 대표 시절이라든가 송영길 대표 시절에 이런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어떤 상황이 떨어지면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데 예. 이번에 김남국 의원은 전혀 그 빠른 대응, 발빠른 대응을 못했어요. 계속 뒤따라가는 대응. 예. 그래서 당내에서조차 리더십의 실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대장동과 연관된 어떤 부정한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갔다면 예. 그것이 또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직은 몰라요. 그냥 의혹 제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계속 뭔가 설명, 해명 이걸 하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니 나도 좀 얘기하죠. 양우석 전 의원 제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박정희 의원님 갑자기 대장동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장동에서 누가 돈 준 게 지금 확인이 됐나요? 유동규가 그 돈을 줬다고 하는데 김용한테 정진상한테 줬다는데 지금 그 재판 과정에서 판판이 다 깨지고 있어요. 돈을 준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약정설 있었는데 약정설 다 깨졌고요. 이재명한테 돈이 가지를 갔다라는 그 어떤 증거도 없는데 예. 이 돈을 가지고 또 그 장난을 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만들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김영주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김남국이 그 코인 전문가라면서요. 코인 전문가고 김남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발행 회사가 워낙 탄탄한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
그 저는 뭐 저 개념이 클레이페이가 뭔지 위믹스가 뭔지 모르는데 예. 저게 뭐 카카오에서 하는 그 고인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전문가고 그다음에 탄탄한 대기업에서 발행한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자유란 말이에요. 의혹은 예. 자유인데 그게 사실이냐 전제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이런 거야라고 하는 식의 평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 분은 약간 이거 문제 많습니다 하고요. 양문석 전 의원은 그게 지금 명확하게 밝힌 게 없잖아요. 약간 이런 공방을 지금 한 두 차례 걸쳐서 뭐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과거 방송에 우리 양문석 의원 예. 의혹 제기한 거면 다 찾아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제가 의혹 제기한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제가 언론 전문가예요. 장난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